가장 육묘장에서 지금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도 여기는 차광이 없어요. 육묘장 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다 차광해 놓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래요. 더위가 무섭기도 하고 병이 올까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차광을 안 해놓고 키우다 보니까 범퍼에 심잖아요. 그러면 시들어 죽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심어놓고 나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이 물 빨아 올리는 것은 1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가 땡 나면은 12 정도 써버리면은 시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얘들은 계속 햇볕을 갖다가 받다 보니까 나는 오늘도 10을 쓸 거면 그 다음날 10을 쓸 수 있을 정도 지가 다 그 정도 빨아 올려놔요. 그러니까 덜 시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약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 흐린 날이 많거나 그러면은 날마다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약해를 받으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중간중간 꺼진 데가 있는가 없는가. 보통 육묘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이게 꼴랑꼴랑해요. 모가 막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모를 보시면은 이 정도 한 모가 제일 좋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크기가. 보통 우리가 심을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열무같이 막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억제를 너무 많이 거는 사람들이 워낙 보기 좋게 키우려고 하는 모들 있죠, 이만한 모들. 그런 모를 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면은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이파리를 쓰지 않거든요. 처음에 심어놓고 나면은 다 벗겨내요. 바로 벗기는 게 아니고 뭐 순차적으로 벗기긴 하지만 안 쓰는 거고 그 다음 나온 이파리들도 쓰니까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앞으로 이렇게 딱 몰았죠. 예. 앞으로. 뒤로 안 몰고 앞으로 몰았죠. 그러면은 물이 올라오는 게 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서서히 분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색깔이 그나마 좀 진하잖아요. 다음번에 오면 이제 서서히 비분을 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모종을 보면은 무슨 색깔이냐면 연녹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대표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선발대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심는 대표님, 담양 대표님 계시거든요. 그 대표님이 9월 막 5월 정도 심는다 그러면 그 전에 8월 말 정도 돼가지고 1번모, 그 다음에 3번모, 2번모, 그 다음에 한 4그루, 5그루, 이제 마지막 끝묘까지 해가지고 4그루, 5그루를 갖다가 여기서 보내주라 받아가지고 담양에서 검경을 합니다. 검경을 해서 분화가 됐다 그러면 요이동 해가지고 같이 심는 거고 분화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며칠을 더 둘 거예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바로 심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12월 달까지도 꽃이 안 나와가지고 그날 그의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9월 전에 또 한 번 더 올 거예요. 심기 전에. 날짜를 각자 다 잡을 거거든요. 9월 전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육묘의 상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몇 년간 지금 거래해 왔거든요.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뭐가 안 좋으니까 빨리 다른 데 구해보자고. 그러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모를 구해가지고 심을 수 있어요. 육묘는 딸기 농사의 9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육묘를 해가지고 심으면은 그게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육묘를 시킬 때 항상 10% 정도 더 넘게 시키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버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800원 넘으니까 800원, 850원까지 하니까 버리고 좋은 거, 건전한 걸 심어야지 활착도 빨리 해가지고 심지 그게 아깝다고 심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활착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럼 그게 더 손해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은 저 혼자 잠그다 여놨다가 다음에 죽어가지고 보식하는 사람들 보식할 때 쓰든가 아니면은 보식함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가서 밴드에 올려도 다 다시 팔려요. 그러니까 좀 오버해가지고 심으시면 돼요. 흰가루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응애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번토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응애가 없어도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뿌리가 내렸나 그리고 생육 상태가 괜찮은가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미묘가 지금 아직 안 뽑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분리된 상황이나 어미하고 분리된 상황들 분리돼가지고 얘들이 이상 없이 잘 크는가 그 다음에 뿌리는 어느 정도 감았는가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번, 2번은 다음에 보면 이제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도 크고 좀 뿌리도 많이 갖고 근데 여기는 지금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저쪽 아래쪽 보면은 저쪽도 육묘장이 쭉 있어요. 아래쪽 보이시죠? 저게 다 이제 이 집 육묘장이에요. 아래쪽으로. 아니 이제 차 타고 내려가면서 쭉 보고 그다음에 제2 육묘장이 또 있거든요. 저쪽에 그쪽 들려가지고 한번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까지 다 예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이제 순번은 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여기도 같은 집 육묘장이야. 아, 이용구장? 약 냄새가 나긴 난다. 네. 어제 약했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전이랑 똑같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꼴랑꼴랑한 게 없잖아요 지금. 해발이 높을수록 또 키가 작을 수도 있는데 키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관부의 굵기가 문제거든요. 근데 잎을 지금 벌써 한 장 더 깠대요. 더 깠으니까 관부는 훨씬 더 굵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입구 쪽이 대체적으로 흰가루를 많이 뚫어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흰가루도 없네요. 흰가루의 대체적인 증상은 아까 심에 잎이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나와요 앞으로. 수분 부족 오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걔는 이렇게 수분 부족이 오면 이런 식으로 말리는데 흰가루가 오면 하늘 쪽으로 쳐다봐요 많이. 말리면서. 그리고 잎 뒷면을 보면은 사람들 뭐 버진 핀 것 같이 약간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 흰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잡기 엄청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흰가루 있다 그러면 가는과 동시에 바로 흰가루 방제 무조건 해야 돼요. 적시듯이.
그러니까 거의 담근다고 생각할 정도로 담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담근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안 뿌려요. 그러니까 잘 안 잡혀요. 그냥 살짝 뽑아보세요. 그거는 일소현상 때문에 관부가 그 런너대가 이게 뻘건 애들 있잖아요. 병이 온 것은 여기에 점이 딱 찍혀요. 보통 보면 이게 막 이게 뻘거면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햇볕 때문에 그래요. 이파리를 딱 보다가 보면은 크기가 다른 것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잘 봐야 돼. 근데 육묘장에서는 크기가 좀 다르다고 짱잎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인산질 비료 이제 좀 있으면 뿌리면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안 맞고 그럼 한쪽은 좀 작아지고 한쪽은 커지고 그래가지고 좀 짱잎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간 여기 써보니까 짱잎에 대한 그 걱정도 좀 안 해도 상관없겠더라고요. 육묘장에서 시켜가지고 오거든요.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비분을 끊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야냉 단일이에요. 야간에 날씨가 선선해야 돼요. 9월 달에 초에 심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위에 고냉지에서 가지고 와서 심으면 분화가 돼가지고 이라방 불러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야방은 너무 빨리 심으면은 또 우리 본토는 야냉 단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야방 분화가 늦어가지고 뭐 한 달을 쉬고 한 달 반을 쉬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다 알아잡긴 하겠지만은 너무 빨리 심으시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심었어요. 10월 달에. 지금에 빨리 심어가지고 촉송재배라 그래가지고 9월 달 중순께 심지 예전에는 10월 달 넘어서 거의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집에서 심는다 그래가지고 막 걱정해가지고 빨리빨리 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방을 늦게 따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좀 그렇네요. 예. 여기 입구 쪽에 상태가 멍청이도 있어 보고. 이런 거는 멍청이구만. 예. 여기는 좀 늦게 받은 건가요? 아니 똑같은데 이게 요동하고 요동 좀 차이는 게 사과밭 바로 옆이니까 약이 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약해 같은 거. 그 뭐야 저희가 최대한 적수를 해가지고 주니까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말라죽이지.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이게 막 말라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지금까지 온 중에 이동이 좀 상태가 그렇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가지고 다음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공사가 늦게 끝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식모로 팔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어미면을 잘라냈잖아요. 통기가 안 되니까 많이 죽으니까 잘라내버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꼴랑꼴랑한가 안 한가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처음에 입구 쪽에 들어오면서 창호망 한 군데 있었던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이거든요. 한 30만 주 정도 돼요. 근데 여기하고 다른 것은 여기는 삽목이라는 방식으로 했어요. 끊어가지고 꽂아가지고 심은 거고 저건 유인묘 하나씩 연결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유인묘로 했어요. 지금 아까 그전하고 집하고 색깔이 좀 다르긴 하죠. 제가 올해 지금 육묘장을 3번째 오거든요. 2번째 왔을 때만 해도 저 집 모는 모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기가 깔려서 해놔서 그렇지. 아마 덥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음악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더라도 먼저 가면서 뒤에 그대로 전달할 테니까 욕심내지 말고 좀 늦게 심으시게요. 15일께가 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돈은 좀 안 되겠죠. 근데 위험 부담은 더 없어요. 팍 터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확실히 색깔 자체는 다르죠. 아까 전에 비분이 싹 빠져버는 여기는 비분이 아직 재작년에 최고였는데 우리 소량리에서 20일 넘어가지고 모종을 받았는데 하나도 퍼른 게 없었어요. 다 뻘겠어요. 가쪽은 노래져 붙고 안쪽은 뻘개져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신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 이거 돼요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는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분화만 여기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제일 먼저 심는 대표님 있으면 제가 몇 주 뽑아가지고 담양에서 검경을 하든가 우리 쪽은 검경해 준 분들이 없는데 담양은 아무래도 이제 딸기의 그 고장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저기 대표님한테도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삽목이 안 좋다고 삽목을 전체 취소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것들은 자기들이 심거나 아니면은 보식묘로 팔든가 놔두면은 어쨌든 함양은 모종이 괜찮으니까 보식묘를 쓰거든.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도 중간에가 꼴랑꼴랑해.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은 병기를 발현 안 하지만 다음에 병기 발현해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